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4월 주말 되는데 날씨도 조금 꾸물꾸물하고요. 주말에 비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다음 주 증시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 증시를 위한 전략들 이 시간에 세워보겠습니다. 카운슬러 세 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월 증시가 열렸는데요. 장영준 과장님, 시장에서 이제 또 어떤 섹터로 대응을 하는가, 기존의 관점에서 뭔가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니까요. 예. 네, 어떻게 섹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섹터를 고민하기 전에 저는 일단 이번 주에는 뷰가 좀 바뀌었는데 매매를 하실 때 저도 사실 좀 자제하긴 하지만 시장이 미쳐 있을 때는 가끔 같이 미쳐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셀 때 같이 동참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다만 이게 언제쯤 끝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네. 그러니까 어제 코리아나가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시기를 6월 달에 상한폭이 30%로 확대되는데, 그때는 많은 증권사들의 이제 신용 종목들이 제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가 상한이라면 상한가에서 하한가면 60%거든요. 그럼 바로 담보 부족 반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부터는 그 중소형 종목 중에서 밸류가 안 된 종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인 5월 초 정도가 중소형 스몰캡으로 좀 세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말, 5월 초까지는 좀 따라가는 매매도 당분간은 괜찮다. 물론 그 따라가는 매매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고밸류라 하더라도 기간 수급이 있고 트렌드가 맞다면은 네. 당분간은 흐름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어떤 테마인가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장품이든 아니면은 뭐 핀테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수급을 받쳐주면서 시세가 나오는 추세 종목들은 따라가고, 다만 추세를 따라갔으면 마찬가지로 추세가 꺾일 때 빠른 매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지켜준다면, 지금 장세에서는 너무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고 너무 회사 가치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오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조금 이 버블 구간에서 하나도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뷰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실제 매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데스매치 매매는 사실 이번 주 좀 잘 많이 못 했는데 바빠가지고 뭐 실제 매매에서는 좀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투자에 감각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어떤 그 유동성의 힘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아직 피날레가 남아있다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재호 차장님은 어떤 쪽 섹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좀 승산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달마다 바뀌고 네. 또 분기마다 바뀌고 뭐 그런 장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그렇다면은 자 이제 그 강한 놈들이 계속 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월 달도 쫓아가야 되느냐. 급등한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고민해 보면 화장품주가 흔들리고 그 매물이 나오는 순간 다른 쪽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최근 들어서 그 뭐 건자재 쪽이라든가 혹은 섬유 의복, 뭐 음식료 이쪽이 바다에서 꾸물꾸물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산가치주라든가. 근데 이제 화장품 잘 가긴 하는데 변동성이 막 수반이 되는 모습들이 뭐 네. 어제도 그랬고 좀 나왔고요. 이런 모습들은 4월 초 중반까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핸들링 해다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 한 지난 작년도 아마 가을까지 아마 시세 줬다가 4, 5개월 동안 철저하게 조정 줬던 종목군들이 2분기 특히나 4월달, 5월달 그 정도까지는 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급등한 종목 쫓아갔다가 물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먹더라도 저는 예, 좀 다음 섹터를 좀 공략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정을 좀 줘서 잊혀졌던 종목군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보자는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엄태훈 과장님은 어떻게 또 섹터 찝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뭐 요령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거래소에서는 네. 그 소외되어 있는 내수주, 은행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소외되어 있는
엔터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환율에 대해서 지속 말씀을 드리고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한 1, 2주 정도 텀을 두고서 대형주로 가야 된다고 지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한은에서 중개 지원 자금 대출이란 거를 지난 8월에 이어서 요번에 또 5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인들 지속 들어오고 있는데 중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돈을 유동성을 풀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원하는 강세가 될 거고 그중에서 소외업종이고 못 오르는 업종을 찾게 되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 KB국민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중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엔터주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은행 엔터 또 다른 전문가도 관심 있게 본다고 이 시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4월 주식시장 어떻게 대비할지 카운슬러 여러분께 여쭤봤고요. 시청자분들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기아차요. 기아차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비중은 한 40% 되고요. 네. 46,700원이요. 46,700원에 예, 40% 비중이시라고요? 예, 예. 네. 그래도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저점 매수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 시청자분 말고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시죠? 예, 예. 예, 궁금하신 점 그래서- 알려주세요. 아니, 이것이 들고 있으면은 매수가까지 얼마나 기다리면 올라갈란가, 그러면은 뭐 선절을 해야 될란가, 네. 확실하게 조금 알아봤으면 전화했습니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보유하는 거는 뭐 한 2달 이짝저짝이에요. 네. 2달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5% 정도의 수익, 매수가까지 오는 것도 참 힘겹게 느껴진다는 체감을 말씀을 해주시네요. 과연 주가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종가 보시죠. 오늘 종가는 44,700원, 이틀째 주가가 상승했고요. 어제 오늘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소폭, 오늘은 0.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기아차 기본적 분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장윤중 과장님께서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뭐 싸지만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이 종목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네. 이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샀는데 안 오르고 샀는데 안 오르고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수익 구간에도 매도를 안 했다가 다시 밀리고. 근데 저는 싸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해요. 근데 지금 가느냐? 그거에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싸는데 지금 장이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저는 자동차주를 볼 때 원해난율을 보거든요. 근데 원해난율이 지금 신저가 부근이에요. 지금 제 자료는 안 가져와서 혹시 화면을 띄워줄 수 있으시면 제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게 최근 1년간의 원해난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년간 그 엔화 대비해서 원화 가치는 상승, 엔화 가치는 원화 대비해서 지금 13%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 있는 구매자들은 일본산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겠죠. 그리고 일본 자동차도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 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경쟁하는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MS, 그러니까 판매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어도 물론 싸죠. 연간 실적으로 보면 싸긴 싼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때는 MS가 회복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실적 부분이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마지막으로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정 재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적정 재고는 필수적이지만 판매가 안 되다 보면, 그러니까 예상했던 판매보다 좀 더디게 되면 이 재고를 쌓아놓는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를 줄이려고 최근에 어떤 걸 하냐면 그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아차의 어떤 K5를 팔았을 때 뭐 한 대당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 거를 이제 그 비중을 좀 올리거나 금액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판매 관리비가 올라가고 실적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띄워주시면 지역별 재고를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의 재고 수준이 특히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아차의 재고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글로벌은 적정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적정 생산을 했는데 안 팔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잠식을 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 때문에 딜러들이 적극적으로 기아차를 팔아주겠죠. 팔아주지만 당연히 판매 관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대당 나오는 이익 수준도 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작년 동기보다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싸긴 싸요. 싸긴 싼데 어차피 기관들 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YOY로 떨어지는 종목을 싸다고 사지는 않거든요. 턴할 때 사거든요. 이제 3분기에 뭐 카니발 신형이 나온다든지 이런 신형 제품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주변에 보더라도 쌍용차 티볼리 얘기는 많이 해도 카니발 신형 별로 얘기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싸긴 싸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기술적인 저항선인데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표가를 맥시멈으로 5만 원 잡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구간의 절반 이상 덜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손절하지는 않아도 반등 구간에 수익 구간은 발생하실 겁니다. 네. 매수가까지 온다는 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것도 걱정하시거든요. 저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현재 수준의 MS 떨어진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싸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맞는데 기관들 플레이가 지금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 가치를 따졌을 때 1년 후에 내 매입가가 와가지고 수익이 뭐 한 2, 3% 나는 거하고, 아니면은 뭐 한두 달 됐는데 내 수익 매입가가 와가지고 팔았는데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크게 난다고 하면은 이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저는 지금은 수익이 날 때부터 좀 줄이시고, 그 맥시멈이 높아봐야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해소되려면은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실제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 구간이 발생할 때마다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이걸 안 줄이면은 손실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다른 종목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기본적인 분석에 기업 내용에 충실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전략을 세워주시는데요. 장 과장님이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미치면 같이 미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좀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요즘 PBR주 같은 자산주가 잘 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PBR주 같이 PR이 싼 종목은 왜 안 가는 걸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PBR이 안 갔던 거는 그동안 너무 소외됐었는데, 이 PBR 같은 게 보면은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 총계만 봐가지고 이 회사가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구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여셔가지고 이 회사의 부동산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하고 장부가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부동산을 1,000억으로 잡아놨는데 공시지가가 만약에 3,000억이다. 그럼 공시지가는 시가의 보통 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의 자산 가치는 1,0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적인 자산 가치가 6,000억이겠죠.
그리고 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 플랜트 같은, 그러니까 뭐 기계라든지 플랜트 제조 관련 설비 같은 경우에는 유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100억에 지금 잡혀 있지만 만약에 50억이 뭐 상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유출을 해봐야 이거 팔아봐야 50억이다. 그럼 실제적인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볼 때는 무조건 저 PBR이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아주 낮은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거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경우고요. 이 저 PR이 요즘에 왜 안 가냐면 그거는 그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시장의 트렌드고 근데 제가 자산주들이 급등하는 종목도 요즘 좀 보이지 않나요? 예, 저도 네네. 뭐 그 데스매치에서도 이하산업이나 원링 같은 경우 매매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좀 많은 종목.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이 뭐 70%, 80% 저희 푼전 주주라고 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 쪼여지면 팔 사람이 없으면 가는 거죠. 왜냐면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기아차는 기본적으로 이 PER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기아차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PER이 6배, 7배지만 올해 정말 장사를 못 해가지고 PER이 11배, 12배, 13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뭐 두산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제조업의 PBR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제조업 설비나 플랜트, 그다음에 공장 설비거든요. 이건 유출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1조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청산해가지고 고철로 팔면은 뭐 2, 3천억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볼 때는 그 자산이 어떤 자산으로 형성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건 PER도 싸고 자산 가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저 PBR로 보면 안 되고요. PER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무조건 저 PER이라고 싸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업황이랑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이 나는 회사다, 뭐 음식료인데 꾸준하다, 그러면은 저 PER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기아차 이슈 분석 가보도록 하죠. 한 줄 평으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의미 있는 반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으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유를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은 머리로는 뭐 싸 보이니까 보유는데 반등 시 기아차나 현대차는 매도입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매매하지 마세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자동차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한 줄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미 있는 반전 나올 때까지는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40% 비중은 굉장히 많다. 예. 자, 오늘인가요? 뭐 서울 모터쇼가 개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신형, K5인가요? 네, 요것도 한번 공개를 했고.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말에 한번 출시가 되고 또 하반기 때 신차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반등의 모멘텀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신차가 나왔다고 해서 막 강한 모멘텀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유라 약세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뭐 미국에서 인센티브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 우려도 뭐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 또한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죠. 국내도 이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70% 이하로 철옹성 같은 점유율이 깨져버렸어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그냥 현대차, 기아차 메이커 보고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 좀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연비, 예, 혹은 뭐 작은 중소형 소형차 이런 쪽 추세인데, 현대차, 기아차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봅니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경기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얘들 차가 싸기 때문에 많이 팔렸습니다만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뭐 일본 업체 쪽 차를 사면 샀지, 현대기아차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는 나온다 그러면 싸기 때문에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맞고, 40% 비중을 많이 빠졌다 해서 반등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들입니다만은 요 종목은 비중이라도 줄이고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뭐 모멘텀에 불어가지고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5만 원 권역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좀 밋밋한다고 하면 4만 한 뭐 6, 7천 원에도 한번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슈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네. 한 4만 한 6, 7천 원을 가려면은 대강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시간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4만 6, 7천 원이래 봐야 네. 사실은 뭐 그 수급만 괜찮아진다라면 분위기만 형성된다라면은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하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는 약간 좀 부족하다. 다만 여기서 원체 많이 빠졌고 못 올라왔기 때문에 소외주죠. 소외주에 대한 어떤 반등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시기적으로 언제쯤까지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다만 그 정도까지 이제 반등은 낙폭과대로서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장 다음 주에라도 만약에 이제 반등이 좀 한 4만 7천 원 정도까지 뭐 주어진다라고 하면 40% 비중은 좀 많다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드러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오면은 다 그냥 정리하려고요. 네,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엄태훈 과장님 네. 한 줄 평해 주세요. 예, 이중 바닥 완성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아차가 실적이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애널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차 업종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좀 상반기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하반기에는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 카니발 출시했는데 구형 모델에 비해서는 판매가 한 3대 정도 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K5라든지 여러 차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반기 쪽은 기아차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아까 정현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율 부분이 제일 큽니다. 원엔 환율뿐만 아니라 사실 기아차가 요즘에 러시아가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루블화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환차손만 5천억 정도 되고요.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차가 많이 남으니까 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가 만약에 작년이 지나면은 차 연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살라고 많이 해요. 그래야지 중고차로 팔 때도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좋은 점은 이제 자동차 판매에 성수기를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인센티브를 지어지면서 그 부분이 좀 손실을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승하게 된다면 이중바닥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전 저점인 42,950원, 43,000원을 살짝 깼죠.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손절 라인은 꼭 지키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고요. 이전에 2013년 초반이죠. 2014년 초반에도 한 3, 4월까지 고전을 하다가 이중바닥을 만들고 나서 한번 슈팅이 나와서 68,000원까지 간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엔화는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크진 않지만 좀 축소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저는 한 51,0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올라가실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52,000원은 좀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박스권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시되 비중 반등 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기간을 물어보셨는데 대칭으로 잡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목표가까지 올라가시는데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론적으로 보면은 대칭을 일으켜준다고 하면 한 52,000원까지는 한 2달 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아차가 환율이나 점유율이나 뭐 수익성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반등을 줄 만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 가능할 거라고 하니까요. 잘 정리하시고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기아차 전략입니다. 세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기아차 장용준 과장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없습니다. 이재우 차장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엄태훈 과장 목표가 5만 2천 원, 손절가 4만 2,900원 제시했습니다.